부부의 만남은 인연, 관계는 노력.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만남은 인연, 관계는 노력. 많이 들어보셨을 인간관계 명언인데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나 연인을 보면 이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날 때까지는 엄청 노력을 쏟는데 반해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데에는 그저 인연이려니 하고 방치하는 분들이요. 모든 인간관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노력은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천생연분. 이 말 속에도 인연만 하늘에서 정하여 주는 것이지 관계는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부부관계의 80% 이상이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나 사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 속에서 관계가 싹트기도 아니면 아예 뿌리조차 말라 죽기도 한다고요.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는 더더욱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서로 대화를 잘해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특히 더 서로가 싫어하는 말을 조심하거나 삼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가족 심리 전문가인 케빈 리먼 박사가 쓴 부부 심리학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았는데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3가지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즉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와이프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부부관계에서 충족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진정바라는 3가지도 있는데요. 애정, 솔직한 대화, 헌신이라고 합니다. 즉 항상 남편과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싫어하는 것은 무시, 멸시, 비난, 책망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여기에서 부부관계에서 무얼 노력하고 피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라면 항상 명절이란 비상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아무리 좋은 말로 관계를 잘 만들어 왔어도 전시와도 같은 명절 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와이프에게 해주면 가장 좋은 말은 이번 설 연휴는 그냥 우리끼리 집에만 있을까? 내가 말은 잘해 놓을 테니까. 같은 말이겠지만은요. 물론 그 전에 서로 의견을 물어보면서 충분히 상황과 이유 등에 대해 대화를 한 후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노력이 필요한 명절을 앞두고 부부관계, 부부 대화에 좋은 글귀들을 공유해 드리려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설 명절도 무사히 안전하게 부부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빌어봅니다. 서로가 나고 자라온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각자 자라온 가족과 분리되지 못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한쪽 부모의 달갑지 않은 간섭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소외감과 함께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부모가 이것저것 간섭해도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자 의사결정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 배우자는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배우자가 온전한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상처받자 곧 분노와 질투심이 일었고 심지어는 복수심마저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서로가 나고 자라온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으면 결국 부부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과거 경험을 가진 채 결혼한다. 결혼할 때 감정의 짐도 가지고 온다.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일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이 다양한 관점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모든 것에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고 바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랑은 실수를 기억해 쌓아두지 않는다.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부부관계의 많은 문제들은 서로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 인생의 1순위는 누구인가요?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가 있다. 앞에 두어야 할 것을 뒤에 두면 어김없이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긴다. 가끔 상담소에서 다투는 부부를 보면 남편이 종업원 편을 들며 아내에게 그만 좀 하라는 경우가 있다. 그때 아내는 종업원과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남편에게 항의한다.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보통 그럴 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노려본다.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당신이 한 것 같은데 왜 그래? 남편은 무죄인 동시에 유죄다. 판사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은 무죄이지만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은 유죄다. 남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1순위가 아내여야 한다. 늘 아내 편에 남편이 서 있어야 한다. 잘잘못은 그 뒤에 가려야 한다. 결혼하는 순간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있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남편이 시부모나 형제를 우선으로 하는 집이 화목한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반대로 아내를 우선하는 남편은 아내도 살리고 시댁도 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명한 남편은 본능적으로 지금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를 안다.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다. 그저 옆에 있어주면서 잘 들어주세요. 부부는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성장하는 관계다. 선물을 사고 여행을 떠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된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3박 4일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일상을 미주알 고주알 나누는 것이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아이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듯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듯 부부도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 누구나 자신을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 그때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배우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을 하는 부부는 사랑하는 감정이 커지고 친밀감도 높아진다.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의 배우자가 행복해할 때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면 가장 행복해지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부부 사이가 나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정치인들, 조직 내분열을 조장하는 리더들, 상사나 부하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한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반항심만 치솟는다. 결과적으로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선뜻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이다. 사랑은 강도보다는 빈도와 횟수가 중요합니다. 주위를 보면 유난히 사이가 좋고 가까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생활에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참 맛있다, 맛있지? 하면서 마십니다.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구나, 아 하고 맞장구를 잘해주거나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줍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는 습관적으로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또한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우러난 행동을 일상에서 자주 실천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격려, 감사 등을 자주 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사랑을 표현하느냐에 달려있지 돈을 얼마나 들였느냐, 한 번의 이벤트가 얼마나 거창하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조금씩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강도보다는 빈도와 횟수가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 결혼 만 24년 차인 저에게도 어려운 키워드인데요. 이런 드라마를 찍는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 드라마 작가라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서로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오롯이 모든 것을 부부 둘이서만 대화하고 공유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가장 토대가 되어야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쓸데없는 일이라도, 불필요한 감정이라도 수시로 나누고 공유해야 합니다. 즉 집안에는 항상 음악처럼 잔잔한 대화가 흘러야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메뉴부터 속상한 일, 좋았던 느낌과 생각 등 많은 대화가 배경화면처럼 깔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서로 충조평판하지 않고 인정하고 칭찬, 존중하는 표현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 인정해주면서 당신 덕분에 좋은 삶을 살고 있어 감사하다라고 자주 표현해주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자신의 슬기로운 부부 생활 대본을 써야 한다면 어떤 스토리를 잡고 싶으신가요? 용서는 빠르게, 키스는 느리게, 사랑을 진심으로, 웃음을 미친 듯이. 영화 청년에서의 대사를 선물로 드리면서 오늘 부부 행복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 어떻게 할지 대화 많이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한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음의 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